네,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한세구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수입니다. 네, 네, 기장 상황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또 뉴욕 증시에 이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우선 네. 하반기 장세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지만 이런 이제 부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 설정 못하고 시장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안에 또 내용을 봐도 굉장히 빠른 순환을 일으키는 이런 시장은 연말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핵심은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은 보장받았지만 오히려 상승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반기 시장은 작년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돈 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 우리가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매일 그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유동성과 테이퍼링 전개하는 것하고의 싸움, 결국 이게 이제 수급인데 이런 게 하반기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이 여러 종목이 가는 것보다는 그 종목이 상당히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한 대표님 그 주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대부분의 경우는 순환매라든가 아니면은 좀 개별 종목 장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서도 우리가 느끼지만 그 순환매가 예? 과거의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 이름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뭐 스몰캡, 미들캡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그런데 많았죠. 네. 네, 지금은 오히려 그 대상이 대형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시간 현재 이제 카카오가 다시 그 시가총액 3위를 탈환했는데 네이버가 4위로 내려앉고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다 플랫폼 기업이고 또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같은 섹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서로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압축된 종목 자체가 리딩 컴퍼니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확산의 시장이라면 주변으로 이게 널리 퍼질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엔 그러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하는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은 리딩 컴퍼니를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네. 거기서 좀 소외된 종목이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옳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지만 그 리딩 컴퍼니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된 거라면 기다리면 차례가 와요. 그럼 만약에 그 두 조건이 충족되는 종목이라면 뭐 조금 쉬거나 흔들린다고 애써서 팔 필요는 없죠. 기다리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좀 부족하다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내려놓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진득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와 카카오 앞으로의 전망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한 채권 같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접할 때 실수를 하냐면 이 갑자기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뭐 10여 년 동안 삼성전자를 모아와서 뭐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에 너무 우리가 쉽게 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런 성공담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의 종목이지만 지금의 삼성전자는 굉장히 착한 채권 같은 그러니까 배당 잘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급하게 들어가서 살 필요도 없고 또 삼성전자를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저는 가능하면 월봉을 좀 보시라. 삼성전자는 월봉을 보는 게 굉장히 편안하게 주가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이게 삼성전자도 지금 뭐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근데 그거는 과거의 예를 끌어다가 지금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어떤 결과를 뭐 예측한다면 굳이 삼성전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든 거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한국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삼성전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계속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는 또 1년에 한두 번 움직이니까 그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미 경험한 거고 또 카카오는 이런 거죠. 카카오도 삼성전자 못지않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저는 지금 조정권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카카오를 사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뭐 수백 프로가 나는 분들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시장의 평가하고 현저하게 이격이 벌어지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현가에 가까이 올라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손바뀜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정이라고 보고 이 조정권은 조금 더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물론 카카오는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기성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먼저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개인 투자자들의 하반기 대비책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첫 번째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의 경우가 특히 더 그런데 이 관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가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차이는 있지만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올해의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기대 수익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진짜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작년에 아무거나 사도 됐기 때문에 뭐 몰빵 소위 말하는 그것도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굉장히 그게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운영 그리고 기대 수익을 낮추는 거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뭐 오늘 오르면 쫓아가고 또 저게 오르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가 산만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일정 비율은 반드시 왜냐하면 여기서 현금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반기엔 보여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새겨두셨다가 좀 지키시길 바라요. 예. 아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도 손해본 투자가들이 많다는 게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지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거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지만 인플레이션 걱정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위장막으로 덮어놨지만 사실 그 밑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뒤로 밀어놓은 거지 숙제를 밀어놓은 거지 점점 이거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현금은 일정 비율은 반드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기관을 자꾸 이렇게 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적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큰 손 아니에요. 큰 손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반드시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제일인 시장에서 큰 손이 움직임을 안 살피고 그냥 비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은 이제부터는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 IPO 관련해서 시장 움직임을 보면 네. 과거에는 그 IPO를 통해서 들어왔던 돈들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오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때요? 바뀌었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원시 시장이 좀 이제 돈 벌 기회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자꾸 진행되면서 IPO가 최근에 부동산으로 말하면 피만 먹고 나가려는
그런 이제 자금들이 IPO만 기다리고 있다가 IPO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IPO가 시장에 물량만 공급하는 형상을 최근에 와서는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따따상 뭐 이런 게 힘들잖아요. 점점 이제 근데 이제 슈퍼 그 IPO 위크가 있지 않습니까? 7월 26일부터 카카오뱅크, 클래프톤, 카카오페이. 근데 이게 한 100조 이상이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이 열흘 동안. 근데 이 세 종목의 그 최고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6조인데 그러면 이게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게 100조가 물론 이제 다 팔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히 주식시장의 수급을 좀 흐트러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쓸데없는 소모전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다 보면 8월 중순이 지나면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네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든지 아니면 연준이 혹시라도 조금 이상한 소리만 하면 거기서 굉장히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좌의 현금을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석우 대표는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처음 출입을 했던 게 86년도였어요. 네. 근데 그때 벌써 꽤 이름이 있는 증권위원이었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삼보증권이라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증권 출입할 때만 해도 삼보증권이 없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삼보증권 출신 그러면 다들 사관학교 나온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오. 근데 그러니까 삼보증권 출신이고 그 네. 삼보증권이 나중에 대우증권이 되고 결국 미래에셋증권이 되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요즘은 아마 유튜브 활동하시면서 100만 개미당 당수 역할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아, 네. 오늘 또 최고의 전문가님과 또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